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7% 이상 하락했던 일본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장초반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보합권 내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로 현재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앞두고 내가 보유한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1시 25분부터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미리 연락 주시면 우선적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흐름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동석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오후장 파업의 1시 시황을 또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속속들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79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종가 시가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19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일 대비 0.9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1970.16입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폭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외국인은 4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225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어제와 코스피 지수가 비슷한데 수급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매도의 물량이 크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는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지속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좋은 섹터들,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수급 사항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 종목군들은 신한지주와 KB금융,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군들, 특히나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금융주들을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순매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조선해양,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IT 섹터 그리고 조선 섹터와 화학 섹터를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단기적인 차익 매물 그리고 낙폭과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 이외에 매물 수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금융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72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한 572.4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현재는 한 5억 원 정도 소폭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17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기관 쪽에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 쪽에서도 이거를 연속적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거래소 시장보다는 일단은 견조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실적 부분과 모멘텀 그리고 수급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 종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성원인텍, 게임빌, 파트론, 성광밴드라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IT 섹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매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유진테크, SFA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수 섹터 그리고 IT 장비 섹터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섹터 중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0전 정도 상승한 1128원 8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급등을 한 반작용으로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글로벌 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반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요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7% 급락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는데 오늘은 소폭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봐야 할까요, 김동관님? 예, 일단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전일 7%가 넘는 급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세 가지 요인들로 좀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 중국 경기 지표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익 매물이 그만큼 많이 쏟아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엔저 효과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이제 일본 시장 내부 쪽을 보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 이 부분들보다는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4,000선은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조정 쪽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N달러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저번에도 105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N달러의 환율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105엔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선을 좀 보시겠는데 이 가장 중요한 선이 지금 현재 100엔선입니다. 이 100엔선이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 섹터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자동차 섹터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들의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탈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섹터를 바로 매매를 하거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0엔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아마도 일본 시장도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N달러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장 이슈는 삼성 갤럭시 S4가 한 달 만에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수준인데 이게 1초에 넉 대나 팔리는 꼴이라고요? 예, 일단 갤럭시4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네. 과거부터 갤럭시 S, 그 다음에 갤럭시2, 갤럭시3 점차적으로 이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1000만 대를 좀 돌파를 했는데요. 이 갤럭시4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1000만 대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이 부분들이 고객들에게 크게 호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반기 내에 일단은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55개 국가에서 327개 통신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일단 늘릴 계획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베트남 기업의 베트남 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재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면 서원인텍이라든가 자화전자, 인탑스, 플렉스컴, 모베이스 이런 종목군들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휴대폰 부품 섹터들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3.4% 급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삼성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데요. 일단은 여전히 지금 이 탄력도 면에서 본다면은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봐서는 코스닥 관련주들이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오전장 특징주를 보고 싶은데 화학 섹터의 부진이 이어집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화학주 오늘 좀 약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뭐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같은 대형 섹터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수화학이나 송원산업, SKC 이런 종목군들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대형 섹터보다 중소형 섹터인 이수화학이나 송원산업, SKC 이런 종목군들이 대형 섹터보다는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이수학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별한 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 화학 섹터 내에서도 좀 압축을 해서 선별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화학은 2.4% 하락하고 있는데 30만 원대가 깨지고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예, LG화학, 화학 섹터의 대장주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LG화학이 살아나야지만 화학 업종이 돌아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전히 LG화학은 어느 정도 이 화학 섹터보다는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LG화학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금융과 은행,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로 상승하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은행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은행주 상당히 좀 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원인이 되고 있던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였었습니다. 현재 7분기째 가계신용에 대한 증가율이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차트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추이를 좀 보시겠는데요. 주택대출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대출은 소폭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출 대부분이 다 주택대출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은행 쪽에 부실을 좀 떨어놓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금융이나 기업은행, 신한지주, KB금융지주 이런 종목분들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 한 주간을 정리하는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1990을 돌파하면서 2000선을 가나 했던 코스피 다시 1970으로 되돌림 돌아왔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예, 우선 근본적으로 박스권역의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밀려야 1940, 5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 상단 목표치는 2020에서 2030포인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요. 어제 그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거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거의 매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투매성 물량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섹터, 엔화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는 여전히 좀 하반기까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IT 부품주와 게임주들, IT를 기반한 이런 섹터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두고 일단 중장기적인 포석을 좀 깔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하되 또 IT 부품주와 게임주의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시황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의 선물 주셈 코너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각 선물 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셈 시작합니다. 멘토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지수도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과 함께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시각 선물 시황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상당히 네. 지루한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됐을 겁니다. 아침 초반에 변동성이 발생이 됐던 것은 오전 시황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수급 주체였는데요. 금일 역시도 지금 오후 1시 10분을 가리키는 현재 속에서도 수급 주체가 부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가 한쪽에서의 공격적인 포지션의 주도를 가지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의 선물 포지션의 변동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이 확대가 됐다 축소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검은색 선은 지수의 변동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시장은 현재 기준에서 개인들이 선물을 매수 쪽으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 부분 속에서 선물의 지수상은 내려오게 돼 있는 커플링 현상 부분을 연출되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선물이 매수가 됐던 부분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축소가 되어가며 어김없이 선물이 반대 포지션으로 들어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수급 주체들인 외국인과 기관계는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2시 넘어서 변동에 개인들의 변동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 유지가 유지되고 있지만 갈팡질팡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요. 만약 2시 이후에 현재 미결제 증감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시장은 오히려 위쪽으로 우상향하면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주말 주말 부분을 좀 즐겁게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으로 좀 살펴보면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보시면 비차익 부분에서는 매도가 꾸준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차익 쪽에서 오전 출발의 매도 압박 이후에 차익 쪽에 일부적으로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지금 차익 쪽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흔적이 좀 보이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주체에서 다시 한번 콜옵션 쪽과 풋옵션을 살펴보면 개인들의 콜옵션 부분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한 번 더 교란 작전을 좀 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시면 좋겠고, 풋옵션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 소폭이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 키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자리에서 프로그램 영향력은 매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영향이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오후장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좀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연결 선물 지수 부분에서 3분봉의 갭 보정 차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갭 보정 차트와 갭 보정하지 않은 차트는 분명하게 해석하시고 바라보시는데 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주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개인일 것 같습니다. 자막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환 확대 시 자신 있게 매수 들어가자라는 전략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것을 개인으로 반대로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멘트를 잡은 것 때문에 헷갈리신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면 지금 19억에서 318억까지 증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된다면 시장이 종가 부분의 위로 우상향 쪽으로 마감될 수 있다는 거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지지력 여부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후장에서 가장 큰 것은 이렇게 꼬리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257.30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지금부터 35분 동안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35분 동안의 지속력에서 257.30 정도로 강력히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꾸준하게 전환되어서 들어온다라면 시장은 어떻게 해요? 우상향으로 열려두는 것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들어갑니다. 오전과 지금 거의 좀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수급의 주체가 부실되었고 변동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인데요. 상단 259.85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밴드 258.25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밴드 257.30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시청자분들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더라도 분명하게 손절 라인을 좀 지켜야겠죠. 손절 라인은 257점, 금일 같은 경우에는 1,5를 이탈하는지 여부만 좀 보시면서 끌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여기서 아이고 나는 매도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매도를 차라리 들어가지 마시고 무포지션으로 관망세로 오버나잇 없이 넘겨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현재 현물 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일부 포착이 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프로그램성에서의 매도 압박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강력하게 매수를 잡고 들어가시고 금일장 최저점 마디에 거의 근접해 있는 지지력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잡고 트레이딩 관점 볼 때 손절을 좀 짧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 1차 목표가는 258.25 정도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연구원과 함께 유망한 스몰캡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상필의 등하불명, 등장 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의 스몰캡 잡아주실 원상필 연구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스몰캡 공략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어제 이제 일본 시장이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오늘 반등하고 있지만 일단 추세에 꺾였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상당히 일본 엔저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이런 조건들에서 좀 반전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일본 증시의 급락은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제 급락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좋은 쪽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지금 좀 최근에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네. 뭐 작은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앞으로 전개되는 국면들이 더 재미있는 네.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또 코스닥의 종목들을 조금 더 유망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다음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볼 스몰캡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종목 어떤 회사를 가지고 가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샀을 때 반드시 수익이 나는 종목. 그렇죠. 좋은 회사가 아니고 돈을 예. 벌어주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수익성, 그러니까 개인의 계좌를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상장한 세오로보트라는 기업이 예. 지금 시점에서 가장 잘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호 로보트 말씀하셨는데요. 뭐 상장 이틀 만에 상한가를 기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뭐 공모가 2배를 웃돌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점이 강점이 있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큰 컨셉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갑의 시대가 가고 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을의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기존에 억눌려 있던 기업들, 예. 좋지만 좋았던 걸 마음대로 밝힐 수 없는 기업들. 뭐 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의뢰 기업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어. 이 세오로보트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그 의뢰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4월 3일 날 상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회사 측에 올해 실적을 대체적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했는데요. 당시 그 제공했던 가이던스보다 실제로 올해 나오는 실적이 그 회사 측가 전망했던 수치를 크게 웃돌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이 이 회사의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상장할 때 왜 자신 있게 올해 실적을 얘기할 수 없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이 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저희 회사의 제품을 사가는 이런 납품처의 눈치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의도적으로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이렇게 좀 작게 줄여서 발표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예. 대비 100%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네, 1분기가 그 IT 업체의 가장 큰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1분기 부진한 실적이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사실상 대폭적인 실적 상황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 측의 가이던스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 기업의 실적이 이것보다 한 50% 이상 뛰어넘는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호 로보트 일단 IT와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건 좀 알겠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세호 로보트가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세로부터 작은 예. 기업입니다. 지금 예.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정말 스몰캡 기업이고요. 4월 3일 날 신규 상장했는데요. 그 FPCB 자동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핸드폰이 굉장히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애플을 추격하고 6개월째 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이나 또는 그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PCB 장비 쪽도 요즘 굉장히 큰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세호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PCB를 제조하는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 가접기라든지 또는 가이드월 펀처 같은 그 정밀 기계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PCB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공정들이 다 수동이었습니다. 수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었는데요. 세호 로봇은 그러한 이 수작업 공정을 자동화시켜주는 이제 그쪽 분야에서 국내 시장 지금 MS 1위고요. 특히 실질적으로는 이 고부가가치 쪽 제품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90% 이상 가져오고 있는 네. 그런 독점 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에 육박하는 그러한 사실 코스닥 기업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그런 이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세호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매매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점 좀 주력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1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실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8배 미만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주가가 절대적으로 싼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실적을 제가 매출액을 한 420억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올해 50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6배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비교업체들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올해 상장한 13개 이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네. 대체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한 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지금 공모 가격을 상회하고 있고요. 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세호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모 이후에 아직까지 이 주가에 큰 레벨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중요한 계기로 해서 2분기, 그다음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지난 수요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한 10%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부분 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제 보고서 나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매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이제 이 상한가를 네. 기록했던 그러니까 이 급등이 나왔던 가격대를 무너지지 않고 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횡보를 보인 이후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2차 상승 랠리가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까지도 움직임 보게 되면 급등 네.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꾸준히 횡보하면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부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시게 되면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외국계 쪽도 지금 동반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왜 주식을 사느냐?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앞으로 발표되게 될 이 회사의 연간 실적이 회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것이라는 부분, 이 점이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가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본다라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가격을 제시하면 늘 실제로 네. 가는 가격보다 높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가격에 가지 못하고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회사는 1차적으로 22,000원이 목표 가격이고요. 네. 회사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24,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근에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상승 구간을 붕괴시키지 않고 횡보한다라고 하면 모아가는 전략이고요. 여기서 22,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단기간에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차 한 목표가는 22,000원, 목표가는 24,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가까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주가에서 이제 10% 정도 밀리게 되면 일단 그 이번 주에 급등하는 네. 구간에서 사셨던 분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이다, 기관의 매수도 긍정적이다라는 세호 로봇 오늘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증식휴 힐링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상담 기회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정동훈 전문가 그리고 텐사의 김선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금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기 전에 저희가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이신데요. 이분께서는 세 개 종목을 보유하셨습니다. 먼저 금호석유 매수하신 가격대가 14만 원, 보유 기간은 1년 정도이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오성 LST였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600원, 보유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였고, 끝으로 롯데케미칼 보유하고 계시는데 롯데케미칼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8천 원, 그리고 보유 기간은 바로 오늘 어제 매수하셨네요. 네, 이렇게 포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아서 고민이다라고 하시거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포트를 보니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시청자님 먼저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물레동에 네, 문병철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에 계시는 우리 문 시청자님, 문 선생님. 예. 네, 자 일단은 좀 주식 투자하신 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3년이요. 예. 그동안 좀 수익도 많이 본 적 있으시죠? 아니요, 많이 그러세요. 예. 예, 좀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저희는 우량주만 사고 있다가 그렇게 네. 화학주를 많이 해가지고 예, 많이 손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렇게 한 가지 좀 업황에 좀 이렇게 몰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롯데케미칼 예. 34만 원에 사가지고 네, 한 15만 원에 16만 원인가 손절을 예. 처리하고 다시 산 건데. 그러셨어요. 예.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힘도 많이 없으시네요. 네, 자 일단 오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직접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예.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계셔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네. 조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이제 상담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맨 처음에 상담 요청하신 종목이 이제 금호석유인데, 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업종으로서 투자하신 지 이제 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3년 전에, 오래됐어요. 예. 3년 전에 이제 차화정이라 그래서 화학주가 굉장히 많이 예, 예, 올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중국 경기가 엄청나게 성장, 연 9%, 10% 성장을 할 때, 중국 모멘텀을 받아서 석유 화학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었는데, 중국 경기가 최근에 기사를 접하면은 아시다시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기의 회복은 아직 조금은 멀지 않았느냐 이런 시장의 판단이 나오면서 석유화학 업종이 크게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쉽게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금호석유는 지금은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차트를 보시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나 그때 2010년, 11년도에 2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예. 다시 10만 원 아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그리고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주 모든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중국 경기 회복은 빨라야 올해 연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빠르면 연말입니다. 늦으면은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 관련 업종은 좀 상승이 좀 둔화되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 3년, 5년까지도 보겠다 이러한 관점이시면은 지금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모두 정리를 하시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일고 있는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호 석유는 지금 뭐 94,800원에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뭐 목표가를 뭐 좀 어거지성으로 잡아본다면 99,000원까지는 단기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99,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거나 뭐 99,000원까지 가면은 정리를 하시고 손절가를 뭐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 또 정해드린다면 87,000원 정도에서는 저점. 네? 저점. 예. 이탈하면. 네, 저점을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같은 관점에서 뭐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187,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상까지는 올해까지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목표가는 뭐 187,00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잡아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정리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오성 LST인데 오성 LST는 매수하신지 뭐 지난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중국과 EU 간의 뭐 갈등으로 인해서 태양광주들이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걸로 판단되는데 오성 LST는 지금 태양광주에 묶이면서 예전에는 뭐 유럽 경기가 좋고 뭐 중국 경기가 좋았을 때는 세계 각국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굉장히 보조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태양광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유로존 위기, 뭐 미국의 재정절벽 이런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서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는 뭐 태양광 사업부를 접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성 LST도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뭐 1, 2년 안에 크게 실적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세일가스가 뭐 1, 2년 안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석유 제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태양광에 대한 개발 메리트가 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성 LST는 지금 가격에서 뭐 지난주에 매수하셨으면 단기 테마, 태양광주의 특징이 단기 테마를 형성하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패턴을 몇 번씩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뭐 오성 LST가 크게 하락은 안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테마를 타고 상승을 한다면 그때 수익을 실현하시거나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오성 LST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5,500원까지 오면 무조건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장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릴 텐데요. 문자 하나 들어왔습니다. 휴대전 뒷번호가 3832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NC소프트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17만 2천원, 비중 20%다라고 하시는데요. 김소연 대표님, NC소프트 해결해 주시죠. 17만 2천원이라고 하셨고요. 많이 상당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저도 예전에 최근 들어서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NC소프트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었고 또 하나 5월 7일부터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 시즌인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그 모멘텀 자체가 약하다라는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한 1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NC소프트가 원래 중국에 없던 매출 자체가 블레이드 앤 소울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1분기 실적에 의해서 2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정리가 그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불안감, 고점에 대한 불안감, 200일선에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지 주가 자체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조금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21선을 깼던 매수 기회였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아졌던 거고요. 네. 충분하게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고 연말에는 또 모바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이 종목을 19만 원 1차적으로 잡았고요. 2차로 네. 이제 20만 원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구간 안에 그러니까 한 2개월이나 3개월, 2개월 안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할 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저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점 잊지 않으시면은 충분하게 좀 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지금 현재까지서는요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좀 끝까지 잘 좀 가져가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죠. 끝까지 홀딩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같은 분께서 금호석유도 들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의 매수가는 금호석유가 95,000원, 비중이 한 10%라고 하셨는데 정동 전문가님, 이분은 좀 아까 그분과 매수하신 가격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금호 석유가 지금 3일 연속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 PMI가 시장 가이던스를 하회하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관련이 깊은 석유화학주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금호 석유도 이렇게 급하게 이제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9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뭐 거의 손실 구간이 아니신 걸로 판단되는데 네. 단기간에 이제 반등은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시기는 뭐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좀 사그라들면서 네. 다시 10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다시 저항벽에 부딪히면서 큰 모멘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더 큰 상승을 노리시지는 마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대로 99,000원까지 가면은 그때는 네.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 반도체. 제가 가장 대형주에서 추천하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고 중소형주에서는 뭐 유진테크, 테스트 등의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런 최근에 모멘텀이 살아나고 업황마저 좋아지고 지금 2분기부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뛰어나게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네. 반도체 업종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99,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와 금호석유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담 받은 시청자님,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ICT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050원, 보유 기간은 한 2, 3개월 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가 8,210원, 보유 기간도 한 3, 4개월 정도 됐고요. 다음은 한국사이버결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16,000원,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흥철강, 매수가가 2,300원, 보유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고, 다음 종목은 코덱스 차이나 A50, 이분 매수가는 11,000원이고 보유 기간은 일주일.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만 원이고 보유 기간은 이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우리산업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130원, 바로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유하신 종목이 상당히 많으세요. 7개 되시는데. 예. 예,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산에 있는 박병용입니다. 네, 부산에 계시는 박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포스코 ICT하고 한올 네. 바이오파마가 예. 전체의 50%가 넘는데요. 50% 정도 아. 되는데 그게 손실이 좀 많아갖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게 제일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종목이 많으니까요. 바로 김선희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직접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예.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 힘내시고요. 예. 네, 포스코 ICT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ICT도 저도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항상 좀 이 라인을 따라, 저는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인을 따라 좀 움직입니다. 저점 라인이 작년 6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 항상 이 라인 자체를 지키면서 움직여줍니다. 제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혹시 방송 보고 계신가요? 예. 예, 이제 라인을 항상 타고 움직입니다. 이 항상 라인을 타고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10번째 가까이 됩니다, 벌써. 이렇게 라인을 타고 움직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라인에 맞을 때마다 매수가가 정확하게 일치해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줍니다. 마장 많이 올랐을 때부터 고점 라인을 이어본다면은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 가운데 라인, 보통 이제 그 절반에 해당하는 라인까지는 보통은 다 상승을 줬는데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가로 보실 때 이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하단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너무 잡으신 가격은 조금 이 고점이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이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운데 라인이겠죠. 그러면 분명히 현재 가격부터 해서는 한 7,7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도달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특히 근데 포스코 ICT의 산업군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꾸준하긴 하지만서도 조금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도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는 저는 1차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7,700원 찍고요. 그래서 8,000원 정도에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무거운 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위 업종 중에 하나이지만서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한 8,000원 정도 해가지고 목표가를 잡으시고, 아니면은 매수하신 가격 8,050원이시니까 손해 안 보시는 가격대가 한 8,100원이시죠. 세금 다 떼면요. 그렇죠? 네. 그 가격에 오면요, 정리를 하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은 오늘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초,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 7,200원 정도가 굉장히 좀 좋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서 차라리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늘리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고요. 아니시라면 보유를 하셔서 한 7,700원, 8,000원 정도 됐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요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트가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딱 나옵니다, 답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비중이 30%세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어떤 추천을 보고 사셨나요? 그게 유한양에서 지분을 5% 매입했다는 소리 듣고요. 네. 그래서 사봤거든요. 그럼 사자마자 그냥 계속 흘러내린 거, 아니면 저기 3개월 되셨으니까 네. 4개월 좀 전에 사셨는데요. 이게 지금 8,210원인데 혹시 추가 매수 하신 건가요? 예. 그럼 언제 추가 매수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전에? 가까이 된 것 같으네요. 네, 한 달 정도 전에 추가 매수 하신 것까지도 지금 더 떨어져 버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이 그래프 자체의 흐름상이 이렇게 나와주면 안 되고요. 제가 좀 선을 그려,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와주면 안 되고, 이게 거꾸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거꾸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래프 모양이 완전 그냥 지금 반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W자 패턴이 W자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가능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W자 패턴이 이때처럼 나와줘야 됩니다. 작년처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완전 반대로 이렇게 나와준다고요. 반대로 이렇게 나와준다고요. 그렇죠? 이 반대로 나와준다. 반대로 이렇게 나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 이 정도까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와줬고, 최근에 기관들이 200일선마저 깨고 내려가 버리니까 당연히 기관들 물량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관들 물량이 한 달 동안 100만 주가 넘게 나왔어요. 한 달량.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볼까요? 3월 달부터 해서도 물량이 되게 많고요. 거의 뭐 4월 달부터 물량이 거의 다 나와줬네요. 그러면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네모칸 하나 쳐드리면 이때부터 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부터 쫙 나옵니다. 역시나 120에서 200에서 깨고 내려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관들이 아이쿠야 다 정리하고 나가거든요. 이때 보통 이때 차트에 흐르면서 이때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올라가니까 반등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했지만서도 여타 며칠 동안 빠져버리면서 기관들 정리하는 순간, 이게 바로 기관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조금 저희들도 당하기 쉬운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 라인 자체 첫 번째 라인에서는 한번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라인에서 깨고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정리를 안 하셨고 오히려 한 번 더 올라갈 때 이때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한 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라인에서 잡혔습니다. 깨고 내려갈 때 잡혔는데 또 한 번 매도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릴게요. 비중은 30%가 아니고 비중을
20%까지 좀 낮춰주시라고 좀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좀 비중을 낮추신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아까 우리 정동웅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신 뭐 유진테크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차라리 조금 비중을 갈아타시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하늘바이오파마는 오늘은 만약에 더 빠질 경우에는 그 바로 전 저점 6,00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6,000원 중반대까지요. 그러니까 비중을 30%가 아닌 20%까지 일단 낮추시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끌고 있는 종목군으로 해가지고 편입을 하시는 게 좀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셨죠? 예. 네, 목소리 죽어가시면 안 됩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목소리가 예, 죽어가시면 주식도 죽어갑니다.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사회보결제. 자, 한국사회보결제가 그나마 현재까지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 종목이 그래도 굉장히 조금 성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한 5배 정도 뛴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일봉상에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 그 전에 수급 상황을 최근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수급 상황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이유 자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기관들의 수급 공백입니다. 자, 연기금이 지금 5일째 매도가 나가지고 있고 투신권도 간간히 매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가 거의 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주고 있긴 했지만서도 최근 들어서 외인들의 흐름상을 봤을 때는 또 간간히 또 매도가 나와주는 흐름. 전반적으로 좀 개인들이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이 좀 나와줍니다. 이게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좋은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한국사회보결제 매수 포인트, 매수 적소는 항상 20일 전을 깨거나 60일 전을 깨거나 이런 모습들 자체에서 항상 적소가 나와줬어요. 근데 지금의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라인 부근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불안한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이 종목이 올해 좀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공인증서 그거 없앤단 말도 있잖아요. 그때 좀 가장 큰 수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회보결제는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좀 빠졌다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4,0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놀라진 마시고 조금 관점 자체를 짧게 보진 마시고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14,000원 정도 만약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때 깨진다고 하면은 다시 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추가적인 매수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조금 수급상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정리를 살짝 하시고 나서 한 14,000원 초반이 만약에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시청자님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의견보다는 한국사회보결제는 조금 주관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여보세요? 예. 예, 생각을 해보시고 네. 14,000원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요 종목은 제가 나머지 종목들은 전화를 따로 드려가지고 제가 예. 상담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예. 제가 나중에 전화를 좀 오늘 한 오후쯤에 전화 한번 다시 드려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오후쯤에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문자를 남겨가지고요. 통화 가능 시간을 제가 받아서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다시.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기운 내시고요. 또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다뤄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그때 저희가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동훈 전문가님, 김소연 대표님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됐네요. 오늘 종가도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